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대요. 그래서 보유세가 너무 낮다 막 이러면서 정부 부처에서 발표를 했죠. 이거 이제 툭툭 던지면서 이제 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올리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도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26년 5월까지 지금 중과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다주택자 중과도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은 이제는 다주택 컨셉으로 가시면 안 돼요. 다주택보다는 일단 있던 것들 다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셔야 된다. 설기사님, 이번 부동산 대축 때문에 보유세 걱정을 많이 하던데 보유세가 뭐예요? 지금 보유세라고 이제 불리우는 것들은 이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납부를 하는 세금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에 해당이 되고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재산세랑 종부세 둘 다 이제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산세는 좀 범위가 넓어요. 주택, 토지, 건물 거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중과나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는데 기본적인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부과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 좀 성격이 달라요. 매년 6월 1일에 내는데 보통 이제 주택에 세금이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라든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좀 흔치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가주택, 다주택자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국세청에서 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유세 강화의 성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부세 세율은 뭐 보통 0.5%에서 5% 정도.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우리가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중과세율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세금인데 반해서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고가나 아니면 다주택자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유세는 어떤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린다고 할 때 이제 등장하는 거는 종부세를 올린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건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일단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먼저 이제 공제 금액들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우리가 12억을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아닌 경우에는 9억을 공제를 합니다. 일단 주택 공시가격이 뭐 30억이다. 그러면 이제 9억을 뺍니다. 그럼 21억이죠. 이 21억에다가 6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과세 표준이 한 12억 정도 나오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세율에는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재산세 냈던 거 있죠. 재산세 상당액이라고 해서 그 산출세액을 이제 빼고요. 그 금액을 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냈던 세금 대비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차감하고요. 결국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20%는 농특세가 부과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율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과세표준 12억 이하까지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1주택자든 2주택 이상이든 3주택이든 어쨌든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12억이 초과되면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까지는 한 40억 정도, 시가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까지는 중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부세 계산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종부세를 올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는 거죠.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게 되면 재산세도 늘리고 종부세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건데요. 우리가 이 공시가격에서 이제 일정 금액을 빼고 거기다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현재 60%를 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당시에 비율을 80%까지 이제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이제 80%, 뭐 90%까지 높이거나 아니면 세율 자체를 높이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세율이 이제 중과가 적용된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종부세의 최소 2배 이상 나오게 될 거예요. 중과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그럼 보유세를 올리면 세금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 팔게 되고 그럼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노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보유세를 올리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수요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떻게라도 이제 시장에 나가서 보시면 그거를 이제 사채를 빌려서라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꼭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꼭 살아야만 하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보시는 뭐 싱글이라든가 아니면 아기가 없거나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현장에 가시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가?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가?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요 지역들 뭐 압구정, 반포, 서초, 강남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모든 인프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뭐 교육열만 좋은 게 아니라 뭐 교통부터 해서 그다음 병원, 뭐 학군, 그다음에 편의시설, 뭐 백화점 내가 뭔가를 사러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을 사기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은 그 컨디션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탈탈 털어서라도 여기 이 지역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수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떨어지면 나는 바로 들어갈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은 상태고 이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유동성이 풀렸다는 건데 그게 누군가의 돈으로 들어갔을 거거든요. 물론 정부에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누군가한테 갈 거고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부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자인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올 현금으로 조달한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많진 않지만 있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또 오시는 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똘똘한 한 채로 가자. 이런 컨셉이 요즘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이신 분들은 뭐 2주택, 3주택에 있었던 것들 다 처분하고 하나로 정리해서 강남으로 들어오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출이 없겠죠. 당연히. 대출 없이 올 현금으로 조달하실 수 있는 부자 아빠, 엄마들이 꽤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동안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 강남 서초 주요 지역들은 이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버티면 오른다 이런 의식이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유세 아무리 때려봤자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뀐든 뭐든 좀 그냥 버텨보자라는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있죠. 이제 보유세를 감당 못하고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원주민들 옛날부터 그 지역에 그냥 살다가 갑자기 땅값이 건물값이 이렇게 오르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파셔야죠. 그런 분들은 팔고 그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그 부동산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냈던 세금들이 다 빚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부동산 가격에 얹혀서 팔 거고 그럼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뭐 외국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고령이신 다주택자분들이 정리한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접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들한테 그 부담을 전가하겠죠. 월세를 높이거나 전세 보증금을 높여서 이 종부세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전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부담을 하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5% 임대료 상한의 제한이나 이런 거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것도 또 결국에는 버티면 5%를 꼭 상한 적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임대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살게 될 거거든요. 원주민들 다 내쫓기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늘 수요와 공급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고 수요에 맞춰서 이제 공급을 늘려야 할 텐데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땅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너무 올랐어요. 수익성이 이제 도저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를 늘려버리면 이제 수혜자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더 벼락거지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슬프지만.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폭탄이죠.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익은 또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정부로 들어가는 흡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보유세는 올라갈까요? 전문가가 보기에 시장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보유세는 필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시기는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로 보유세가 올라갈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월 달이더라고요. 그럼 6월 1일에 어쨌든 재산세나 이제 종부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올릴 거로 생각이 들고 일단 보유세를 올려야지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주택시장 안정화 방향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연구 용역, 관계 부처 TF 등의 논의
논의들을 통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고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국토차관도 보유세 포함해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대요. 그래서 보유세가 너무 낮다 막 이러면서 정부 부처에서 발표를 했죠. 이거 이제 툭툭 던지면서 이제 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올리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도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26년 5월까지 지금 중과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다주택자 중과도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은 이제는 다주택 컨셉으로 가시면 안 돼요. 다주택보다는 일단 있던 것들 다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셔야 된다. 그렇게 흐름을 갖고 가고요.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반포나 이제 서초, 압구정 이런 데 집 한 채, 그리고 건물 한 채. 1+1이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까지 어쨌든 파실 분들은 파셔라. 적당히 3년 이상 보유하신 그런 부동산들은 좀 판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시기 좀 아까운 그런 부동산들 있죠. 그런 부동산들은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셔야 돼요. 증여를 해줄 거면 나중에 자녀한테 줄 거면 지금 증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집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서 분산을 하고 근데 이제 물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주택자이신 분들이죠. 내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주택들을 자녀한테 주는데 그때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될 겁니다. 취득세 중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준다고 했을 때 취득세 중과가 12.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한테 준다. 그럼 취득세만 1억 2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가 2억 4천 정도 나오거든요. 세금이. 그러면 10억을 주면은 3억 6천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분이. 근데 이제 만약에 매년 이제 한 1,000만 원씩 보유세가 나온다고 가정해서 10년이면 1억이잖아요. 보유세 1억이고.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이 10억에서 20억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3억 주고 3억 6천 정도 내고 20억짜리 자녀분들이 산 거로 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년 한 1,000만 원씩 나오던 종부세 1억이 10년치로 하면 1억이잖아요. 그 금액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한 2억 5천 정도 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산다. 자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분들이 또 근데 2억 정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리 또 대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 플랜을 가져갈 건지를 또 같이 플래닝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10억 정도 되는 부동산들은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팔아서 현금화해서 자녀한테 주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가고 다주택자 분들은 증여나 아니면 처분 등을 통해서 그 재산들을 분산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